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749님이 제 입이 오늘은 고3 아들 졸업하는 날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학원 한번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잘 합격해주고 이제는 멋지고 든든한 아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졸업하는 전주 신흥고 126회 졸업생들 모두 축하한다고 제이비의 멋진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야, 나 네. 배고프니까 그냥 졸업 점심은 너 혼자 먹어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배부르니까. 네. 아, 네. 뭐 아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좀 두둑히 주면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장하네요. 학원 한번 안 다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최고인데요. 큰 효도했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흥분대요님은 부산 광안리를 걷는 남자 흥부입니다. 지금은 진주로 전군 와서 촉성루가 보이는 남강을 걷고 있어요. 부산보다 진주가 훨씬 더 춥네요. 흥부시라고요? 네. 흥부가 농계 찾아가신 겁니까? 네? 네? 아, 진주라면서요. 네. 글로 전근 가셨대요. 아, 그래요? 놀부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에 남겨뒀나? 그러니까. 예. 네, 부산보다 진주가 훨씬 춥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시간은 또 가고 계절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중물님이 이제는 봄, 내일이 입춘입니다. 촌철님들 겨울옷 이제 하나씩 정리합시다. 얼어 죽어요. 뭘 정리해요 지금. 야, 제이비 역시 감성이라고는 없어요. 이성만 있는 남자. 맞습니다. 벌써 준비하시면 추워요. 몇 개 남겨두시죠. 몇 개가 아니라 한 달은 더 가요.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네. 네, 게으르게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중물님. 김태윤님, 처음으로 시집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청취하다 댓글도 쓰고 새롭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고 시선집중 라이브 처음 해주셨대요. 김태윤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제서 오셨을까? 네, 그동안은 제 방송을 들으셨다는 거죠.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두 대표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일단 동병상련의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논란이 엄청 거세고 의원들의 반발도 엄청 거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로가 좀 엇갈리는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당 논란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당 문제든 무슨 문제든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닙니다. 합당 문제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와 로드맵을 보고받고 논의한 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짜, 택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입니다. 김용태 의원에 이어서 이미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한 전당원의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의 제안과는 취지와 의도가 다르더라도 아무튼 방법론은 똑같이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쳐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교하고 보니까 분명히 대비되는 지점이 있긴 하네요. 네, 사안의 성격도 비슷합니다. 대표의 맞은편에 서서 외치는 사람들은 당의 색깔 또는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합당 반대론자들은 혁신 DNA 거부와 중도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 내 한동훈 제명 비판론자들은 윤 어게인 절연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의 색깔 또는 당의 정체성을 대표를 향한 비판의 핵심 논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개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대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정청래 대표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전당원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신해서 당신들은 뭘 걸 건데? 라고 하면서 받아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잘게 쪼개면 두 개고 크게 모으면 하나인 원인 분석이 가능한데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비판 세력이 만만치 않다. 간단히 말해서 총재적 위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비판 세력이 만만하다. 즉 당장은 당내 제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해서 도 아니면 뭐로요? 아예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 교통정리는 되게 돼 있습니다. 돌발 요인을 안으로 흡수하면서 선거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대표의 중력권 밖으로 사안을 밀쳐버림으로써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한 민주당과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어디서 결국은 결과가 갈라질 것이냐? 지방선거 직전에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파란 대무님이 원래 말이나 행동에 있어 표현이 부족하며 오해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2% 부족해 보입니다. 라는 촌철 보내주셨고요. 짱구님, 당의 대표들이지 집주인은 아닐 텐데 말로는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는 하면서 왜 시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물음표 찍어주셨고요. 5145님은 근데요, 국민의힘은 뭘 거는 걸 참 좋아하네요. 예.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2부와 3부에서 인터뷰로 또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래프 목걸이를 받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불복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목걸이 전달 상황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적 증언이 다르다면서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샤넬 가방 2개의 청탁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복한 건데요. 윤영호 씨는 해당 선물이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고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건희 씨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평가는요? 먼저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무상 여론조사 사건. 근데 재판부가 이거는 모두 무죄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유죄 나온 게 통일교 금품에 대해서였는데, 자, 이 금품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수수 사실 및 청탁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뭡니까? 나는 모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총평이고요. 다음은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그래프 목걸이 안 받았다라는 주장. 자,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책과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자책도 반성도 아니라는 점 바로 판결 난 다음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듭 확인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밀 점검할 게 청탁성을 부인한 대목입니다. 특히 윤영호 씨가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주장한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일종의 포석입니다. 자, 김건희 씨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재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수수 사건입니다.
근데 이배용 전 위원장은 당선 축하용으로 줬을 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김건희 씨 측에서 항소를 하면서 내걸었던 지금 사유와 이배용 전 위원장이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샤넬백 청탁성 다툼은 붕어빵 사건의 전초전이자 하나의 고지전이 셉니다. 여기서 무죄를 끌어낸다면 이배용 사건에서도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고리를 걸어버렸다. 사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과연 그 고리가 통할지 궁금한데요. 3920님, 1년 8개월 말이 많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물프레님, 국민도 항소하고 싶은데 잘 됐네요. 너무 후해서 열받았는데 라고 올려주셨고, 경호날다님, 혹되고 싶지만 더 큰 혹을 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성의 태도냐? 가중처벌은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또 판단은 법원에서 들어야 되겠죠. 뭐 특검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 다툼은 2심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SNS X에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단속 성과를 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니다. 끝까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번역해서 적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캄보디아 언론 크메르 타임스 등이 이 내용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스캠 범죄 경고가 캄보디아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김창룡 대사를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캄보디아어로 이런 글을 올렸느냐고 물으면서 외교적 불만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네,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범죄 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 메시지를 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글을 내렸죠. 시점을 한번 보면 캄보디아 정부 항의 이후 글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 직접적 이유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강 대변인 스스로도 짐작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걸 공식 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짚고요. 오히려 한국 정부 관계자가 크메르 타임즈에 밝힌 입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게시물은 캄보디아 국가나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면서 다만 문구가 현지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즉각 삭제 조치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외교부의 추가 설명도 나왔는데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홍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삭제한 거다. 그리고 뭐 양국은 캄보디아와 한국이죠. 양국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협의해 오고 있다. 통상적인 소통이었고 초치는 아니었다. 이런 추가 설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걸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근데요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메시지에 왜 화를 내나요?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너무 세세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신천지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이 속자가 이어질 속자가 되겠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의미, 성격을 계속 진단을 했는데 이제 입이 아픕니다.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석, 진단은 안 하고요. 그냥 사실 위주로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 전 신도가 검경 합수본에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대선 기간에 집화장의 지시에 따라서 당원 가입 신청을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했다. 해당 지시는 구두, 전화라고 합니다. 구두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했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언급하지 않고 빨간 리본 등의 별명을 사용해 소통과 지시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대선 투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수차례 있고
집화장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꺼려지면 둘 다 가입하면 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면 민주당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내용도 있죠? 신천지 강원 지파인 빌립 지파의 전직 간부의 폭로도 있었는데요. 신천지 총회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집단 가입 지시와 함께 가입자 이름들을 적어보낼 엑셀 파일도 보내왔다고 밝힌 겁니다. 엑셀 파일 작성자라는 이만희 총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비서인 권모 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디까지 했는지 진짜 이건 끝까지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검경 합수본의 몫이고요. 전에 신천지 안에서의 은어 내지 암호 빨간당이라고 하는 거 썼다라고 전해드린지 않았습니까? 네, 필라테스도 있었고요. 이번에 빨간 리본이네요. 그러면 좀 다 티나는데 근데. 신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 근데 문제는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암고라 매일 바꾼 걸까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산아님, 뭐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정교유착 좀 끊어냅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신영관님도 콩나물 뽑듯이 쏙쏙 다 뽑아냅시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수사가 빨리 진척되기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전한길 씨가 3일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고소고발을 8건 당했다면서 뭐라고 전했냐면 조금 전 어제 석방되신 손현보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저보고 귀국하라고 하신다. 구속되면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시는 곳이니 나쁠 것 없지 않느냐. 아마도 국민저항이 두려워서 구속하지 못할 거다. 없는 죄도 만들어 잡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하에 구속돼도 좋다라는 말이 오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짚을 게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다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아직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를 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게 지난해 8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일본 들렀다 다시 미국 가고 호주 들렀다 다시 미국 가고 하는 방법으로 해외를 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귀국을 한다고 했으니까 귀국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게 이제 그 관심사가 되는 게 전한길 씨 본인의 이런 발언이 혹시나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점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자, 순전히 전한길 씨가 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한다면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현보 목사가 구속을 전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구치소에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괜찮다. 그다음에 전한길 씨는 구속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해외를 전전해 왔다라는 일종의 자기 고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실제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는 좀 지켜볼 일인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판단, 첫 번째 판단이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게 전한길 씨의 그간의 행적, 해외를 전전했던 행적, 그다음에 해외를 전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들어와라. 구속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해외를 전전한 동기가 구속될까 봐 였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었으니까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법원에 영장전담 판사에게 인식을 심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후 귀국 이후에 벌쳐질 장면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라이브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모습도 멋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다. 뭐 지금 내란이라고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뭐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게 하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아주 용기 있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럼 그동안 해외에 전전했냐고요. 그런 거 제가 물어보는 거. 네, 희한의 농자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전한길, 한길에서 떨고 있군요.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